517번입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리고 로그 2y가 로그 2x 전체 제곱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y분의 x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물론 로그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 때 딱 보이는 게 있나요? 바로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죠. 자, x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x와 y 변수가 두 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x 값이 1에서 8까지 변하면 그에 따라서 y 값도 변하죠. 자, 이렇게 변수 두 개짜리 바로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 언제 배운 적이 있나요? 바로 공통수학 원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배울 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일 때, 자, XY의 바로 뭐,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X가 변하면 Y도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게 XY를 곱한 곱의 최대값, 바로 이변수 함수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로 일변수 함수로 바꿔줬죠. Y값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3-X로 바꾼 다음에 Y 자리에 바로 이 3-X를 대입하면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일변수 함수의 2차 함수 꼴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푼 거 기억나나요? 물론 여기서 y에 3-x를 대입할 때 이 y의 조건에 따라서 이 x 범위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바로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로 바꾸어서 처리해야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조건이 여기 로그 2y가 로그 2x 전체 제곱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로그 2y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 y분의 x 제곱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밑이 2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로그 2에 바로 y분의 x 제곱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진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그 2y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바로 로그 성질을 의하여 로그 2x 제곱 마이너스 로그 y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로그 y 대신에 무엇이라고 쓸 수 있다? 바로 로그 x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 x 제곱자리에 있는 이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로그 2의 x의 절대값인데 x가 1 이상 8 이하의 양수이니까 절대값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로그 여기 2y죠. 로그 2y 자리에 바로 무엇을 로그 2x 전체 제곱을 표현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지만, 로그 2x가 똑같으니까, 로그 2x를 무엇으로 t로 치환을 하면, 자,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t-t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2차 형태니까, 2차 항부터 적어보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t로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x 범위가 있으니까 바로 t의 범위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자, 로그 2x니까 밑이 1보다 큰 정강 함수이니까 x 작은 값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되어서 로그 2의 1은 0이 되고요. 자, 8을 대입하면 그때가 최대가 되겠죠. 로그 2의 8은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t의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되겠다? 바로 0에서 3까지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값은 y값이 아니죠. y값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로그 2의 y분의 x 제곱의 값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2차 함수고 얘가 마이너스 t로 묶어버리면 바로 t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t 절편이 0과 2이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축이 t축이라면 자, 0과 2가 절편이 되고 그러면 자 범위는 0과 3까지니까 3은 이 아래에 있으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된다? 0에서부터 출발해서 3까지의 값이니까 이 그래프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 그래프.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최대는 이때 발생하고 최소는 이때 발생하겠죠. 최대값, 최소값. 자, 그럼 최대는 사실 t가 얼마일 때입니까? 바로 대칭성에 의해 1일 때 발생하겠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곱하면 1이 되고요. 최소값은 3일 때니까 3과 3을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때가 최소가 되는데 그렇다고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 t가 얼마일 때 조금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데 맞죠? 그때 최대값 1은 누구의 값입니까? y 값이 아니라 로그 2의 y분의 x 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말이고 또 t가 무엇일 때? 3일 때 바로 최소의 값을 걷는데 자, 로그 2의 y분의 x 제곱의 값이 바로 마이너스 3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언제? 이때가 바로 무엇이 된다? 결론적으로 최대가 되고요. 최대가 되고 이때가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또 t가 1이라면 x값을 구한다면 t가 1일 때 이 로그 2x가 1이 될 때 x값은 얼마가 되나요? 바로 2가 되겠죠. 즉 다른 말로 x가 2일 때가 되겠죠. 2일 때 최대값 1. 그리고 t가 3이니까 t가 3이면 x가 무엇일 때? 8일 때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y분의 x제곱의 최대 최소니까 y분의 x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고 이때가 바로 최대값 2가 되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y분의 x제곱의 최소값이니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바로 8분의 1이 바로 결론적으로 최소값이 되어서 이 두 값을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8분의 16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8분의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x가 바로 무엇일 때? 2일 때 최대값 2를 갖고요. 자, 그리고 x가 8일 때 최소값 8분의 1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가 2일 때 y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x가 2라면 로그 2의 2가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죠. 따라서 로그 2의 2y가 1이니까 y는 이때 y는 얼마가 된다? 마찬가지로 2가 되고요. x가 8이 돼버리면 얘가 로그 2의 8은 3이죠. 3의 제곱은 9가 되어서 y는 2분의 9의 제곱이 되겠네요. 2분의 9의 제곱 바로 512일 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 y분의 x제곱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정답은 8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바로 일변수 함수로 바꾸어서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18번입니다. 자, 다음 로그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때 4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517번처럼 바로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일변수 함수로 바꾸어 주는 노력을 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 조건을 이용해서 y와 x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일변수 함수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로그 함수를 보니까 로그 xy, 로그 yx가 되니까 이 두 개의 로그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밑조건, 진수 조건을 바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면서 각각이 바로 x, y가 모두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xy와 로그 yx는 바로 증가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배의 로그 xy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밑을 x로 바꾸기 위해서 역수 취해버리면 되겠네, 이거죠. 역수를 취해버리면 로그 xy분의 1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바로 로그 xy분의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3이 바로 뭐다? 0을 만족해주는 바로 로그 xy를 가지고 찾아서 xy 관계식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로그 xy가 똑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로그 xy를 무엇으로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죠. 즉, 밑과 진수가 모두 다 1보다 크면 이 로그 값은 반드시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된다고 했죠. 자, 둘 다 0과 1 사이라도 양수가 되고 하나는 1보다 밑과 진수 중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과 1 사이라면 바로 그 t값은 음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따라서 얘는 2t-t분의 2 플러스 3 이꼴 0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양변에 t를 곱해버리면 2t 제곱에 자 3t 먼저 적을까요? 3t 적고 t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되나요? t 플러스 2에 2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4t와 마이너스 t니까 3t가 되네요.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t는 2분의 1인데, 자, 위에 조건에서도 따져놓았지만, 자, log xy는 t인데, 이 t는 밑과 진수가 모두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 값을 가진다. 즉, t는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바로 로그 x, y가 바로 뭐다? 2분의 1이 되고, 자, 이 식은 진수 y는 바로 밑 x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이 2분의 1제곱은 다른 말로 루트 x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y와 x의 관계식을 만들어냈으니까 y가 바로 루트 x니까 이 자리에 바로 루트 x를 대입하면 자, y제곱은 x가 되어서 4x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x제곱부터 적어준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이놈의 바로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2차 함수잖아요. 그죠? 자, 얘를 잠시, 뭐, 여기 y가 있지만, 이놈의 바로 2차 함수 표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자, y꼴로 나타낸다면, 바로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4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y라고 안 적어도 이 자체는 2차 함수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값의 바로 최대를 구하니까 이 값 자체를 바로 y라고 놓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체의 식도 그냥 2차 함수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절편이 생기겠네요. 누구와 누구?
0과 4가 생기면서 바로 x절편이 0과 4이면서 위로 볼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x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얼마가 되니까 바로 꼭지점에 x좌표가 2가 되니까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1은 여기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 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위로 볼록 부분이 이 부분만 우리가 취해서 바로 최대값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최소값은 있나요? 없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바로 최대값만 물어본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때 x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x가 2일 때, 2일 때 바로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데 x가 2면 y는 얼마입니까? y는 바로 루트 2일 때가 되겠죠. x가 2고 y가 루트 2일 때, 자, 이 바로 2차 식의 최대값은 4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를 일변수 함수로 바꾸어서 바로 최대값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9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A는 1이 아니라고 했죠. 왜? 밑조건에 위배되니까 A는 1이 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부등식, 로그 부등식을 풀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5-x가 양수이고요. 그리고 x 플러스 3도 양수죠. 그럼 얘는 x는 어떻게 됩니까? 5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니까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고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도 로고 하나, 우변도 로고 하나로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물론 이 식을 적절하게 옮겨서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 로그를 옮기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로그의 차는 진수의 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로그 a라면 이 항에서 바로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바꾸어주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이 1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로그 A의 A로 바꿀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플러스라서 이 우변을 하나로 결합을 시켜주면 바로 로그 A의 5-x가 우변은 로그 A의 x 플러스 3과 이 a의 진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a의 x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작다가 되는데, 자, 이때, 자, 밑이 a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지,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를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1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로 양수 중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 함수일 때와 두 번째, 바로 a가 1보다 큰 정가 함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맞겠죠. 밑이 결정이 되어지 않았으니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의 감소 함수라면 바로 진수를 비교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얘는 바로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이니까 얘가 ax 플러스 3a니까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여기가 a 플러스 1x가 되고 3a가 이항하면 5-3a가 되겠네요. 자, 부동 방향은 그대로죠. 이항만 했으니까. 자, 따라서 a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되는데 a 플러스 2는 양수가 되겠죠. 자, 양변을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으니까 자, x를 먼저 적었으니까 a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3a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바로 A가 바로 0과 1 사이일 때 해가 되는데, 자, 이놈과 누구와? 바로 진수 조건. 이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이것과 이 X 범위를 생각해서 공통 부분을 찾았을 때 그 공통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자, 마이너스 3이 여기고 5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자, a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3a보다 작기 때문에 해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되려면 5 사이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면 설령 얘가 마이너스 1이라도 왼쪽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자, 해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되려면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x가 이 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a가 바로 0과 1 사이는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즉, 바로 a 값을 찾을 수가 없다. 0과 1 사이에서는 a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모순보다는 그냥 a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답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 굳이 또 여러분들 그대로 적을 필요 없고 이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그죠? 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것을 참조를 한다면 그냥 x는 뭐가 되겠나요? a 플러스 1분의 바로 5 마이너스 3a가 되어서 이 형태의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해가 마이너스 1과 5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값 자체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 값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 조건과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분자 5-3a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하하면 바로 3a가 되어서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3이라는 양수값을 찾을 수 있고 바로 a 이퀄 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두 개 나누어야 된다고요? 자, 이 로그 부등식은 미처의 조건에 따라서 바로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 형태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0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A와 B는 자연수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 자, 그렇다고 이 로그 2의 b를 이항해서 이 그래프 그릴 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기는 좀 불편하니까 바로 대수적으로 그대로 절대값을 벗겨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벗긴다는 말은 이 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5니까 자, 이 a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 속의 알맹이는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올 것이고 a가 바로 5보다 작을 때는 바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첫 번째 a가
O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A가 O보다 작은데 그런데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A가 0과 누구 사이에 5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부등식은 A가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양수를 가지겠죠. 양수값. 자, 따라서 그대로 로그 값을 탈출하게 되겠네요. 자, 로그 2a에서 로그 2의 5를 빼고요. 그리고 로그 2의 b를 더했습니다. 얘가 2보다 작은 경우죠. 자, 그러면 로그 성질에서 자,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고 뺄셈은 바로 나누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로그 2에 바로 a와 b는 곱해버리고 5로 나누어 버리면 로그 2의 5분의 ab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변은요, 모든 실수는 로그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밑이 2니까 로그 2에 2가 되기 위해서는 2의 제곱인 4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 부등식인데 밑이 2로서 1보다 큰 정가함수니까 진수끼리 비교해도 어떻게 되겠다? 바로 부등호 방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5를 곱하면 AB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AB의 순서쌍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20일 때 바로 AB가 20일 때 20의 약수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AB 문자는 두 개, 식은 하나인 부등식이지만 우리 뭔가 부정방정식처럼 자연수 조건이 있죠. 정수 조건에 바로 약수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가 먼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입니까? 바로 20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사실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20일 때 B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값이 가장 큰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A가 20이면 B는 얼마가 되나요? B는 20분의 20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가 20일 때 B는 1 하나가 나오겠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는 하나만 나오겠습니다. 즉, B 1 한 개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19나 18 같은 거는 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A가 얼마를 20의 약수인 10을 생각해 보면 B는 어떻게 되겠죠? 10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B는 자연수라서 1,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순서상으로 말하면 20,1 하나, 10,1 하나, 10,2 하나 이렇게 되어서 바로 무엇이 된다? 각각 이 B의 개수가 바로 순서상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10이니까 우리가 20의 약수 중에서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자, 그런데 미안합니다. 자, 사실 이 정수로만 다 보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부등식이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보다 작은 19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A가 19면 B는 얼마 됩니까? 19분의 20 되죠. 19분의 20이면 얘는 1점 자가자가가 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아, 바로 B는 1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자, 선생님이 조금 착각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설정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지금 20의 약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의 약수는 1, 2 맞나요? 4, 5, 10, 20 이렇게 6개가 있겠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바로 1, 2, 4, 5, 10, 20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약수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다른 약수가 아닌 수가 되더라도 바로 부등식이기 때문에, 맞죠? 부등식이기 때문에, 자, 그 값을 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 또 여기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조건도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 이 A가 1과 2와 4는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조건을 선생님이 놓쳤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A는 5 이상이니까 A를 기준으로 5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된다. 약수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맞죠? 부등식이라서. 자, 따라서 A가 5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A가 5면요. A가 5이면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5로 나누면 5, 4, 2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1, 2, 3, 4. 4개가 나오죠. 맞나요? 1, 2, 3, 4, 4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6이면 어떻게 되나요? A가 6이면 B는 6분의 20이 되죠. 6분의 20은 2로 약분하면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3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B는 3점 얼마보다 적은 1, 2,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줘야 되죠. 맞습니까? 자, 약수로만 생각하면 안 되네요. 자, A가 7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B는 7분의 20이네요. 7분의 20은 2점 얼마죠? 7, 3, 21이니까 바로 3점 얼마가 아니고 2점 얼마니까 이때는 B가 1과 2만 되겠습니다. 자, A가 8이면 어떻게 되나요? 8이면 8분의 20이 되니까 자, 4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는 2.5니까 자, B 또한 1과 2가 되겠습니까? A가 9면요. B는 9분의 20이 되니까 9분의 20은 얼마죠? 2점 얼마가 되니까 B 또한 1과 2가 되겠습니다. 자, A가 1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10이면 딱 B는 2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10까지는 모두 다 뭐가 되겠다? 1과 2 두 개. 7부터 10까지는 1과 2 두 개씩 나오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2, 2가 딱 되었는데 11분의 20 해보면 1점 얼마가 되겠죠. 12분의 20에도 1점 얼마가 되죠. 그래서 11부터 A가 1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20까지죠. 20까지 생각해 보면 얘들은 모두 다 얼마가 되죠? 1점 얼마가 되니까 자, B의 값은 1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이 되는 순간 21분의 20, 22분의 20, 23분의 20이 되면 진분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맞죠? 0점 얼마가 되어서 자연수 B값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도 볼 때 조금 착각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순서상의 개수는 바로 B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A가 5일 때는 B가 몇 개? 4개가 되고요. 자, 이것도 뭐 네 개를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다 모두 다 1부터 시작하니까 자, B가 5일 때는 4개, 6일 때는 3개, 7부터 8, 9, 10까지는 바로 2개씩 나오고 11부터 20은 1개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순서상의 개수는 B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자, 5일 때는 몇 개가 되고요? 4개. 6일 때는 3개. 7부터 10까지는 2개니까 2가 4번 있으니까 8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1부터 20까지는 B 한 개씩 다 나오잖아요. 그죠? 11부터 20까지는 숫자가 몇 개죠? 바로 10개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20에서 11 뺀 다음 하나 더 더해주면 되니까 10개가 되니까 이런 10개가 있어서 바로 개수를 구하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38을 더하면 15가 되니까 바로 25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A, B의 순서상이 2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약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A가 0과 5 사이죠. 그럼 이럴 때는 사실 바로 그 자연수는 A는 1, 2, 3, 4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부등식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앞에 있는 이 로그 값이 더 작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말은 순서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로그 2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A로 표현할 수 있고 뒤에 로그 2의 B가 있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고 뺄셈은 나눗셈이니까 얘는 로그 2의 A분의 5B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바로 2보다 작거나 같은데 2는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2의 4로 표현할 수 있고 증가함수이니까 바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A분의 5B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5A는 4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해 주는 게 우리가 개수를 세기 쉬우니까 B를 무엇으로 5분의 4A로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A가 1, 2, 3, 4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A가 1이면 자, B는 얼마보다?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있나요? 자연수가 없죠. 따라서 B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죠? A가 1일 때는. 자, 그런데 A가 2가 되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8이 되겠죠. 5분의 8이면 얘는 1점 얼마니까? 1.5보다 작은 바로 B의 값은 1 하나 존재하겠습니다. A가 3이면요, B는 5분의 12가 되니까 2점 얼마가 되면 2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두 개 존재하겠네요. 자, 마지막 A가 4까지만 하면 되죠. 왜? 5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B는 어떻게 된다? 5분의 16이 됩니다. 5분의 16은 3점 얼마니까 B는 이때는 1, 2, 3 이렇게 세 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0과 5 사이일 때는 자, 2일 때 B 하나, 3일 때 1, 2 두 개, 4일 때 1, 2, 3 세 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한 개와 두 개와 세 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5개가 되고요. 0과 5 사이일 때, 즉 1, 2, 3, 4일 때는 6개가 되니까 25개와 6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B, 자연수 AB의 순서상은 몇 개 나올 수 있다? 31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부정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부정부등식이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약수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A, B의 자연수 개수를 고스란히 다 찾아줘야 되니까 그죠? 좀 더 디테일한 숫자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21번입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바로 부등식 형태로 나타났죠. 자, 그때 원소가 X인데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조건을 만족해주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집합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집합은 2차 부등식 간단하게 x-1, x-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이 범위죠. 따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나타내 주려면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문제 풀 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없겠죠. 자, 그냥 1과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집합을 처리해야 되는데, 비집합은 바로 로그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2x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니까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죠? 로그 2의 x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하자.
근데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t는 무엇이 된다?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바로 이 로그 부등식을 t로 바꾸어 버리면 t제곱에 마이너스 2kt 그리고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부등식이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자, 1, 1. K제곱 마이너스 1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K가 되려면 얘가 둘 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돼서 마이너스 2K가 되고 상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사라지는 게 보이죠. 자, 따라서 여기가 TT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리고 T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2차 부등식 형태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얼마죠? 바로 t 값이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t 값이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k-1과 k 플러스 1이죠. 근데 k-1과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t값 k-1과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이 더 크잖아요. 그럼 사이 범위니까 바로 t는 k-1보다는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원소는 x잖아요. 그죠? 우리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자, 이 t를 다시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리고 t는 모든 실수니까 자, 정수 k니까 바로 이 범위를 만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로그 2의 x를 대입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k-1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요? 밑이 2 로그로 표현한다면 2의 로그 2의 k-1제곱이 될 것이고 자, 중변은 바로 로그 2x가 되고요. 우변을 로그로 표현한다면 로그 2의 바로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밑이 1보다 큰 바로 로그의 부등식이니까 자,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비집합의 바로 해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x가 2의 k-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자, 이 먼저 A집합은 1과 4 사이에 있는 바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새카맣고 여기도 새카맣습니다. 이게 바로 A집합이죠. 자, 그러면 B집합도 사이 범위 형태인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는 말은 이 사이 범위가 이 A집합과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무엇입니까? 교집합이 바로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이해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도 교집합은 바로 1과 4 사이가 되니까 바로 공집합이 되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공집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B집합의 바로 X의 작은 숫자 2의 K-1제곱이 어떻게 되면 되겠죠? 지금 바로 누구보다 이 2의 K-1제곱이 4보다만 왼쪽이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요.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헷갈릴 때는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이 있을 때는 바로 이 부정 형태 낫다가 있을 때는 바로 반대로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경우나 바로 이런 경우가 바로 공집합이 되는 경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을 취해서 이 경우가 딱 무엇입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찾아서 반대로 바꾸어 주면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가 2에 무엇이 됩니까?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여기가 2에 k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와 B의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2의 K 플러스 1제곱이 1보다 어떠면 되겠습니까? 1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맞나요? 공집합이 되려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 버리면 1이라는 둘 다가 새까맣기 때문에 1이라는 원소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되고 반대로 자 2의 k-1제곱은 4보다 반드시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더 큰 쪽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니까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큰 수는 1보다 작은 곳에, 작은 수는 큰 수 4보다 큰 곳에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공집합이 아니려면 부정을 취하면 되니까 이 부등호 방향만 바꾸어 주면서 이 꼴이 없었으니까 이 꼴을 각각 부정을 취해 주면 되니까 이 자체도 부등호 방향을 바꾸어 주면서 이 꼴이 없으니까 이 꼴만 추가해 주면 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상태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공집합일 때가 더 우리가 체크할 수가 쉽기 때문에 체크하기 쉽기 때문에 이놈을 취해서 다시 뭘 취하면 되겠다? 부정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 지수부등식이 되는데 1은 무엇입니까? 2의 0제곱이 되죠. 4는 2의 제곱이 되네요. 미수가 2로 동일하니까 지수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지수 k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k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k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 두 조건에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공통 범위가 되는 거죠. 둘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맞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줘야지 공통 범위가 우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양쪽에 모두 등호가 있으니까 하나 더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나온다? 5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집합이 될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였죠. 따라서 이거와 이거의 또는이니까 바로 오화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부정을 시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바꾸어 주면서 이 자체를 오화 개념을 즉 합집합 개념을 뭐라 교집합으로 바꾸어 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을 구할 때는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니까 바로 우리가 부등호도 조금 전에 이렇게 바꿔져 있는 상태죠.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바로 공집합일 때 경우인데 그럼 부정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도 바꾸어 주면서 이 꼴이 없었기 때문에 이 꼴을 붙여줘야 되고 그런데 원래 두 개의 오화 개념이었죠. 합집합이잖아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그런데 부정을 취했으니까 오화도 무엇으로 엔드로 바꾸어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522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등식은요. 자, 로그가 있다고 해서 로그 부등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X이니까 X만 찾아보면 X제곱이 있으니까 2차 부등식 형태인데 이 2차 부등식 형태이지만 x제곱의 개수가 바로 1-3a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죠? 2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1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좌변의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우변인 0, 바로 y꼴 0, x축보다 위에 있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x제곱의 개수가 바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1-로그 3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1-3a가 0이 돼버리면 얘도 0, 얘도 0이 되죠. 전체 다 0이 되어버립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바로 로그 3a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1-로그 3a가 0이란 말은 로그 3a가 얼마나 말과 똑같습니까? 바로 1과 똑같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인데 얘가 바로 얼마입니까? 1인데 1은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1-로그 3회가 0인 경우도 이 부등식은 뭐하다 성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3회가 1이 되는 바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죠. 따라서 이 3도 이 부등식을 만족해 주는 바로 자연수 A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꼴 3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1-로그 3A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말은 바로 A가 무엇이 아니다. 3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은 바로 2차 부등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로그 3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바로 2차 바로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란 말 맞습니까? 우리 이거 공통수학 원부터 많이 했잖아요. 이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 자체가 y꼴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붕 떠야 되죠. 그 말은 첫 번째 x제곱의 개수인 1-로그 3a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양수가 되어야 되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어야 되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흑근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이지만 좌변 이 함수만 방정식으로 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실근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x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짝수 판별식이 바로 뭐다? 0보다 작다. 즉, 흑은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바로 뭐다?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A는 3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제곱하면 양수니까 1 마이너스 로그 3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바로 무엇입니까? 1 마이너스 로그 3의 c가 바로 뭐죠? 로그 3의죠. 얘가 바로 이 2차 부등식에서 이 좌변만 봤을 때 바로 좌변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바로 뭐가 된다? 판별식이 되는 거죠. 얘가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바로 흑은이다. 따라서 0보다 작다를 만족해 주면 되죠. 따라서 이 판별식을 적어 보니까 이제 A에 대한 바로 로그 부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풀어볼 때, 자, 로그 부등식이니까 바로 진수 조건도 이용해야 되겠죠. 진수 조건은 A가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자연수 A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풀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위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3a가 로그 3a가 바로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는 로그 3의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뭐보다 바로 3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a는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이제 이 부등식을 일단 전개를 해버리면, 로그 3의 a의 제곱이 되죠. 로그 3의 a의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로그 3의 a. 그리고 플러스 1이죠. 앞에 부분 전개했어요. 자, 뒤에 부분도 전개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a.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로그 3의 a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겠네요. 자, 그러면 두 배의 로그 3의 a의 제곱이 되고 앞에 거와 마지막 거. 자, 로그 3의는 마이너스 3배의 로그 3의 a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얘가 무엇이다?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물론 얘를 로그 3의 a를 치환해도 되겠지만 우리 t라고 치환했다면 2, 1, 1, 1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그럼 각각 여기에 로그 3a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로그 3a만 붙여주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되죠? 두 배의 로그 3a 그대로 적어주죠. 마이너스 1과 그리고 한 배의 로그 3회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0보다 작은 사이 범위가 되니까 자, 2차 부동식 형태를 보면 되죠.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은 2분의 1과 1이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1보다 작은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분의 1은 로그 3으로 고쳐보면 로그 3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이 1은 바로 로그 3의 바로 3이 되죠. 자, 밑이 1보다 큰 바로 정가함수니까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A는 3의 2분의 1제곱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3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3보다 작은 거와 두 번째 조건과 또 결론적으로 A는 3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만족하죠. 자, 그러면 일단 3의 2분의 1제곱이 바로 무엇입니까?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가 3보다 작은데 루트 3과 3 사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루트 3보다는 크고 바로 3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이분단의 바로 해가 되는 것이죠. 저 2차 분홍식의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가 되어서 아래로 블록이 되면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바로 0보다 작다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2번의 해지만 1번에서 바로 a가 3도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했으니까 바로 3도 취합을 해주니까 최종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루트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 이 문제의 A의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족해주는 자연수 A 값인데, 자, 루트 3은 얼마죠? 루트 3은 1.732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연수 A는 1.7보다 큰 2와 3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그 합은 얼마가 된다? 2와 3을 더한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 2차 부등식에서 푼 형태와 유사하죠. 개수에만 뭐가 있다. 로그가 있어서 바로 로그 부등식까지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보기보다 여러분들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우리가
2학년 때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23번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AB는 2024년 이후 연봉을 매년 각각 28%, 20%씩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24년도에 A와 B의 연봉이 각각 6천만 원, 8천만 원일 때 A 연봉이 처음으로 B 연봉을 초과하는 해, 그 해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N년 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N년 후. 현재 24년이니까 N년 후면 그 N만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은 빼버리고요. 자, A는 현재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을 6으로 쓰겠습니다. 매년 28%씩 인상이니까 인상이면 1 플러스 0.28. 1년에 바로 1년이 지나면 바로 28%가 인상이 되는데 N년 후가 되니까 여기가 N제곱을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B는 원래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인데, 자, B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인상이니까 1 플러스 0.2가 되고, 그것을 바로 N년 후는 계속 그 20%씩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떻게 된다? A가 B보다 바로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A가 B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먼저 6과 8은 우리가 약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1.28의 n제곱이 되는 거고 5변은 4 곱하기 바로 1.2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부등식인데 밑을 통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양변에 로그를 채우면 되는데 주어진 값이 상용 로그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채워버리면 여기도 로그, 여기도 로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로그를 붙여버리면 로그 3에 1.28의 n제곱이니까 바로 진수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표현하면 로그 3 플러스 로그 1.28의 n제곱이니까 n이 떨어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용 로그를 취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네요. 그러면 로그 4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n이 떨어져서 n 로그 1.2라고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n에 대한 1차 부등식 형태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n로그 1.1을 이항해버려서 n과 묶어주면, n으로 묶어주면 로그 1.28 마이너스 로그 1.2를 뺀 게 되겠죠.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자, 얘가 바로 크면 됩니다. 누구보다 로그 4 로그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로그 2가 로그 3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로그의 차는 진수의 비니까 우리가 1.2분의 1.8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로그의 진수가 되니까 10배씩 하면 12분의 18이고 12분의 18을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미안합니다. 1.28이네요. 자, 그러면 1.2에 1.28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1.2, 1.2분의 1.28입니다. 1.28.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0배를 해보면 120분의 128이 되고요. 자, 무엇으로 약분할 수가 있을까요? 4로 약분되나요? 4, 32. 4, 32, 4, 28. 30분의 32. 자, 30분의 32는 또 2로 약분해버리면, 자, 15분의 16이 돼버립니다. 15분의 16. 맞습니까? 자, 그래서 숫자가 조금은 불편한데, 일단 n 곱하기 로그 15분의 16이 맞죠? 로그의 차는 진수의 비니까 얘는 4는 2로그 2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로그 3은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로그 2값과 로그 3값만 주어졌는데 이 15분의 16을 우리가 조금 바꾸어주면 n에 자 다시 한번 로그 16은 16이 2의 4제곱이니까 맞죠? 4로그 2 맞죠? 마이너스 로그 15죠. 로그 15는 로그 3 곱하기 5니까 로그 3 플러스 로그 5가 로그 15잖아요. 그러면 얘를 갈로를 취해줘야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또 뭐가 된다? 마이너스로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얘가 2로그 2에서 로그 3을 뺀 거와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로그 5가 나왔으니까 우리 로그 5는 또 무엇입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잖아요. 1 마이너스 로그 2.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기 앞에 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4 로그 2와 여기에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5 로그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3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숫자가 좀 불편했지만 로그 2와 로그 3으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내줬으니까 이제 로그 2, 로그 3을 가지고 이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n의 값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자, 5로그 2죠. 그러면 로그 2를 몇 배 한다? 5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5영은 0, 5일은 5, 5영은 0, 5, 35 되니까 1.5050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로그 3을 뺍니다. 자, 로그 3은 0.477이니까 또 1을 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1.4771을 뺀다고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숫자는 5영입니다. 5영. 자, 성수점 계산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직접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빼버리면 여기 얼마 됩니까? 9가 되겠죠. 4에서 7을 빼버리면 7이 되고요. 9에서 7 빼면 2가 되면서 0.0279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좌변은 0.0279n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또 크단데, 맞죠? 초과라서 크다였는데, 또 선생님이 이 꼴을 붙여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로그 2는, 로그 2를 2배 하면 얼마? 0.6020이죠. 0.6020에서 로그 3인 0.4771을 빼면 여기 9가 되고요. 4가 되고 2가 되고 1이 돼서 0.1249가 되겠죠. 0.1249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n은 이제 0.0279로 나누면 양변을 만배를 해버리면 얘는 279가 되고요. 여기는 124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n년은 바로 자연수 값이 되니까 1249 나누기 얼마를 한다? 279를 하면 되겠습니다. 300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4배가 더 가겠네요. 4, 9, 36, 4, 7, 28이니까 31이죠. 4, 2, 8, 11이 되어서 3, 3, 1이 되니까 4점 자가 되겠죠. 요게 바로 4점 자가 되니까 n은 자연수니까 바로 처음으로 바로 비연봉을 총괄하는 해는 5년부터는 바로 초과하니까 처음으로 5년 후가 되겠죠. 5년 이후로는 A가 B를 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가 2024년도니까 5년을 추가해주면 2029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5년 후니까 2029년부터는 바로 A 선수가 B 선수보다 연봉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로그 지수 부등식인데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로그 부등식으로 풀어지만
이 로그 값이 로그 2와 로그 3이 좀 소수점이라서 그 값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 로그 1.2분의 1.28도 우리가 로그 2와 로그 3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수점 계산을 해줘야 되고 또 물론 로그 5는 1 로그 2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소수점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한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로그 함수 표현을 마치고요. 우리 지금까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또 재미있는 삼각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